네, 안녕하세요. 까칠한 조땡입니다. 오늘은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력서의 형식이라는 것들은 그냥 워드 프로세서나 뭐 한글 파일, 또 요즘은 이제 관련 채용 사이트, 그리고 기업 자체에서 만들어둔 그런 사이트에서 이제 제출을 하기 때문에 크게 뭐 따로 만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없기는 하겠지만, 저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서 좀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그리고 이렇게 따로 뭔가 만들어 봤던 이유는 포트폴리오나 이런 형식으로라도 해서 별도로 첨부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직접 자신의 아이디어나 어떤 파워포인트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를 따로 만들어서 첨부를 하는 것들이 저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지금이야 뭐 제가 프리랜서로 있기는 하지만 과거에 기업에서 이제 일을 할 때에도 채용을 진행을 했었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냥 일반 양식으로 들어오는 것들보다는 이렇게 뭐 기본 플러스에서 별도로 디자인하거나 자신이 작성한 어떤 자기소개서, 이력서, 뭐 경력소개서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더 눈에 들어오고 좋은 점수를 받게 되는 것 같다라는 것들을 제가 경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자료를 이제 만들어 보는 과정을 통해서 또 그것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여러분만의 개성을 좀 담아낸 그런 자신만의 이력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거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같이 한번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직사각형 도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보통 제가 작업을 할 때는 배경 슬라이드 쪽에 뭐 색상을 칠하거나 뭐 이미지를 넣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 이렇게 직사각형을 통해서 슬라이드 사이즈에 맞게 배치를 해주고 그것의 배경의 역할을 하게끔 이렇게 진행하는 이유는, 제가 넥타이 아이콘을 하나 넣을 거거든요. 근데 그 넥타이 아이콘과 뭐 셔츠, 그리고 오늘 표현하고자 하는 뭐 자켓의 형태,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자켓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그 넥타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뭔가 특정한 영역, 그러니까 그 자켓의 와이넥과 같은 그런 부분을 좀 잘라내주고 안쪽이 비춰질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될 필요성이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적으로 하는 방식인 슬라이드 자체의 배경 서식으로서 뭐 색상을 지정하고 이런 방식으로는 그런 것들을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각형 도형을 일단 삽입을 해줬고요. 다음 작업은 이제 와이넥 부분,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공간 영역을 좀 잘라내주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삼각형을 일단 삽입을 해주고 상하 반전을 시켜줬어요. 마우스로 진행을 하셔도 되고, 그리고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뭐 회전, 그래서 상하 대칭 뭐 이런 메뉴를 통해서 돌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좀 보시기 편하게 흰색을 일단 지정을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사이즈를 좀 지정을 해야 되는데, 그리기 어느 정도 크기로 뭐 진행을 할지 뭐 그런 부분들은 여러분들 이제 취향에 맞춰서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저도 뭐 한 이 정도, 아니면 하단에 이제 내용을 제가 적어 넣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서 만들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두 개를 다 선택을 해주시고, 이 삼각형 모양을 이 직사각형 형태에서 빼줄 거예요. 그래서 그리기 도구 서식에서 도형병합 빼기를 진행을 해주시면 이쪽 공간은 이제 빈 공간으로 존재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확인시켜 드리기 위해서 다른 색상으로 지정한 것들을 뒤쪽으로 보내보면 이렇게 공간이 생겼다는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진행한 거는 와이셔츠에 그 카라 부분을 좀 만들어 주려고 했었는데요. 제가 블로그나 책에서는
삼각형을 이용해서 회전을 시킨 다음에 요 라인에 맞춰서 뭐 회전을 시킨 다음에 뭐 만드는 방식들을 소개를 해드렸었고, 요 상단 라인에 맞추기 위해서 이 노란색 포인트의 조절점을 이동시켜 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물론 이런 방식도 있기는 하지만 이게 라인에 맞춰서 회전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은 작업 방식에 있어서 비효율적인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책에서도 제가 일부 소개하기는 했지만 이 방식 말고 도형에서 자유형 도형이 있잖아요. 이걸로 그냥 그 각각의 모서리나 그리고 라인에 맞춰서 포인트를 찍어가면서 네, 그냥 이렇게 만들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게 더 편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앞서 뭐 이등변 삼각형을 활용했을 때에는 하나의 꼭지점의 위치를 수정할 수 있었던 그런 장점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렇게 자유도형을 활용할 때는 그런 부분들이 불가하기 때문에 조금 조정을 해야 될 때는 점 편집을 통해서 네, 꼭지점이나 위치나 이런 부분들을 조정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점 네, 소개를 해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도 똑같이 뭐 자유도형으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이런 형태로 만들었고요. 색상은 뭐 이제 변경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원본하고 약간 다를 수가 있는데 일단 제가 뭐 편의상 패턴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정하지 않고 단색으로만 진행을 한번 해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이 카라 부분에는 뭐 그림자 효과를 통해서 경계를 조금 명확하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왼쪽 아래쪽으로 대각선 형태로 그림자가 갈 수가 있도록 하고요. 오른쪽 부분은 반대로 왼쪽 부분의 기체는 반대로 오른쪽으로 그림자를 지정을 해주면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처음에 이 형태를 만들 때 넥타이를 넣을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넥타이 자료는 제가 미리 좀 이렇게 준비를 해놨는데 다 그 플랫 아이콘이라는 무료 아이콘 사이트에서 받아온 자료거든요. 그래서 PNG 형태로 받으셔도 되고 EPS 파일 형태로 받으셔도 되고요. 그래서 이 파일 형식에 따라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는 이 디자인 시안을 가지고 또 이어서 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편의상 복사해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크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맞춰주시고 얘를 맨 뒤로 보내면 이렇게 자켓 그리고 셔츠의 카라 그 안쪽으로 들어간 것처럼 배치가 되고 표현이 될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진행했던 부분은 뭐 이 앞쪽에 있는 이 짙은 AB 컬러 부분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획을 할 때 정장의 수트 자켓의 형태로서 또 의미로서 만들어 놓았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만 두면은 뭐 물론 이 넥타이나 셔츠의 카라 부분이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간의 느낌은 보여줄 수 있겠지만 명확하게 그것이 어떤 형태다, 무엇을 형상한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전해주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경계선만을 통해서 쉽게 만들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앞서서도 뭐 이 삼각형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릴 때 전해드렸지만 블로그나 책에서는 만드는 방법을 제가 소개할 때 직사각형 도형을 삽입해서 그 라인을 만들어 줬습니다. 뭐 그렇게 만드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회전을 시켜서 뭐 배치하는 방식, 네. 뭐 이렇게만 놓으면 약간 그 정장 카라 부분의 라인을 만들어 줄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면 직사각형을 가지고 뭐 회전을 시키고 굵기 때문에 좀 짜증나고 뭐 그러는 상황들도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냥 도형에서 선을 이용을 하셔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하고 굵기 같은 경우에도 두께를 좀 굵게 처리하는 방식으로 간단하게 작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선을 이용하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직사각형을 이용할 때는 앞서서 보신 것처럼 동일한 그 굵기 두께를 갖고 길이 조정을 하기가 조금 불편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선에 있어서는 두께가 유지되고 길이 정도를 쉽게 자유롭게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선을 한번 이용해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래쪽으로 이어서 네, 이렇게 뭐 라인 맞추기가 불편한 부분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대략적으로 처리를 했고요. 지금 단색이라서 아마 조금 느낌이 덜 살아나는 것 같은데 지금 뭐 얘기 나온 김에 패턴으로 한번 다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용한 컬러는 뭐 기본적으로는 기본 색상에서 이 짙은 네이비 컬러를 사용을 했는데요. 지정을 하고 정경색은 조금 어둡게 지정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넓은 상향 대각선 지정을 해주면 이런 느낌으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배경 색상이 조금 더 너무 밝은 것 같다라고 할 때는 다른 색, 그리고 사용자 지정 탭에서 이쪽 뭐 세로 형태로 나와 있는 명암 부분을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조금 더 느낌이 더 살아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와이셔츠, 그리고 정장 수트, 자켓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만들어 볼 수 있었고요. 원본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다는 건 색상이나 크기나 이런 부분들 차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작업 방식은 이러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위치도 약간 뭐 다른 것 같지만 뭐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뭐 넘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단추 부분 같은 경우에도 다 도형을 이용했어요. 모서리 같은 건 직사각형, 제가 정말 뭐 많이 사용하는 그 도형을 가지고 만들었던 건데요. 이렇게 라운딩 처리를 해주고요. 색상도 좀 맞춰줄 필요가 있겠죠. 대략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버튼이 아니라 이제 단추죠. 단추 같은 경우에도 뭐 아이콘 자료로서 다운받아 오셔서 활용을 하셔도 되지만, 요즘 이제 EPS 아이콘을 활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PNG면은 상관이 없지만 색상을 내가 자유롭게 바꾸고 싶다, 뭐 그때그때 이제 작업을 하면서 그럴 때는 EPS 아이콘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근데 EPS 아이콘을 활용하는 과정에 있어서 요즘은 보안 업데이트 이후에 파일 형식을 EMF나 WMF 형식으로 변환하는 과정들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요즘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또 직접 그냥 만드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더 편하고 쉽고 빠르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 이번에도 그냥 그 형태가 복잡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한번 직접 이렇게 만들어 보는 걸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되겠죠. 네, 이런 식으로 느낌만 살리고 있으니까 만드는 방법만 소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원본하고
상당히 다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드는 과정은 다 설명을 드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머지 부분은 원본에서 보시는 것처럼 다 텍스트고,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도 그렇고 다 아이콘 자료를 가지고 온 거기 때문에 달리 뭐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편의상 얘도 그냥 복사해서 갖고 오는 걸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이쪽 경력사항 부분에 있어서 제가 뭐 그래프 형식으로 만든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 만드는 방법은 이렇게 특별한 건 아니고요. 앞서서 이 모서리가 둥근 직사각형을 제가 활용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책이나 블로그에서도 많이 제가 소개를 해드리는 부분인데, 요거를 두 개를 그냥 겹쳐서 표현한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는 좀 밝은 그레이 색상으로 만들어주고, 또 하나를 복사해 오신 다음에 색상만 포인트 컬러를 지정을 해서 겹치고 그 길이만 이렇게 달리 표현을 해주시면 간단하게 좀 독특한 막대형 그래프를 만들 수 있다는 것들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디자인을 통해서 제가 전해드리고 싶었던 부분 중에 하나는 처음에 만들기 전에 전해드렸던 것처럼 조금 더 독특해야 된다. 아무래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 채용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조금 더 눈에 띄어야 될 필요성이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보통의 방식으로는 내 이력서가 담당자분들 눈에 띌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아이디어를 담아서 색다르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것의 연장선에서 기획을 하는 과정에서도 뭔가 지금 어쨌든 채용이나 취업이나 이런 과정이 있으니까 그것과 같은 연속선에 있는 것들을 주제로 선택하는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먼저 생각이 들었던 게 정장이었던 거고, 그러면 정장이 가지고 있는 어떤 모양이나 형태나 특징적인 부분들을 대표적으로는 이렇게 단추를 레이블의 역할로서 의미 부여를 했던 것처럼 그렇게 아이디어를 한번 담아가면서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까 싶었던 생각에서 이렇게 진행을 해봤던 거고요. 이런 개념으로서 확장시키고 또 다른 아이디어를 첨부할 수 있는 것들이 개인적으로 생각해보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한번 떠올려 보셔서 색다르게 만드셔서 별도의 파일로 첨부해서 제출을 해보시는 것이 어떨까. 개인적으로 단언컨대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면 분명히 플러스 점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가 설명드릴 부분이 책에서 이 자료를 챕터를 나눌 때 아이콘 자료를 활용하는 그런 부분으로서 설명을 드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지만 지금의 이 기초 자료를 만드는 방법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아이콘 자료를 그냥 디자인의 포인트 요소로서 또는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으로서 이렇게 조금 서브의 역할로서만 활용을 했던 것이 전부거든요. 왜냐하면 또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형태를 잡아가는 부분들, 셔츠 이런 부분들을 만드는 것들이 결국에는 도형을 기반으로 다 일일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아마 보시면서도 느끼시는 것이 뭔가 좀 어렵다, 복잡하다,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어려운 것 같다, 그렇게 느끼실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EPS 자료랑 PNG 파일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아이콘 자료가 있잖아요. 또 요즘 워낙 이제 컬러 형태로 굉장히 예쁘게 잘 나오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거 자체를 그대로 이용하는 방법들, 또 그것들이
파일 형식에 따라서 어떤 특장점이 있는지를 같이 추가로 만들어 보면서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미리 이렇게 PNG 형식으로 제가 원본 기획했던 그 느낌과 같은 형태를 갖고 있는 아이콘 자료를 하나 받아왔고요. 동일한 것들을 EPS 파일로 또 하나 받아왔어요. 물론 EPS 아이콘을 파워포인트에 삽입하기 위해서는 EMF나 WMF의 형식으로 변환을 하는 과정이 선행되어야 하고요. 그 방법은 제 블로그나 그리고 책에서도 또 소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미리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PNG 이미지 형태로 되어 있는 이 아이콘을 그대로 활용해서 동일한 이런 느낌의 이력서 PPT 디자인 자료를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피곤해서 제가 오늘 잠을 한 4시간밖에 못 잤거든요. 그래서 계속 말이 꼬이는 것 같은데 좀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처음에는 PNG 이미지 파일 이거를 복사해서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는데요. 플랫 아이콘에서 이미지 파일을 받으시고 폴더에서 저장하신 폴더에서 드래그 앤 드롭 하셔서 갖고 오셔도 되고, 삽입 폴더에서 그림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을 해주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크기를 늘려보는 거죠. 네. 슬라이드의 크기에 맞춰서 이렇게 일단 늘려보시고요. 그리고 위쪽 부분은 좀 불필요한 부분들은 잘라내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그림 도구에서 자르기 메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쪽 부분, 불필요한 부분들은 이렇게 삭제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이 아래쪽이나 위쪽 부분에 대한 문제가 생기잖아요. 흰색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네, 방법은 있죠. 이 슬라이드 배경 색상을 요 셔츠의 색상이랑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마치 요 슬라이드 전체에 맞게 이 형태가 들어간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보완할 수 있을 거예요. 파워포인트 2013에서는 스포일 기능이 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이렇게 마치 하나의 객체처럼 쉽게 만들어낼 수 있을 거고요. 2013이 아니라 2010 그 하이 버전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페이지 이미지 파일을 더블 클릭해서 RC나 이런 걸로 보시게 되면 이미지 파일에 해당 요 색상 컬러 부분에 마우스를 갖다 대시면 하단 부분에 이제 RGB 색상에 대한 숫자 값이 나오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다른 색 그리고 사용자 지정에 RGB 이 숫자 값을 확인되시는 값을 기입해 주시는 방식으로 동일하게 작업을 진행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경을 이렇게 이용하시는 방법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도형을 삽입하셔서 이것도 동일하게 색상을 선택해 주시는 방법도 있겠죠.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들만 좀 말씀을 드리고요. 앞서 제가 도형 얘기를 꺼낸 이유 중에 하나는 단지 이 하단에 남아있던 부분을 채우기 위함도 있었지만 이렇게 단추 같은 부분, 뭔가 마음에 안 들어, 또는 내가 자료를 구성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은 좀 공간을 확보해야 될 필요가 있다, 아니면 달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렇게 그냥 가려주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공간을 더 많이 확보하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조금 더 위쪽 부분을 잘라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리고 얘도 그냥 가려버리시면 될 거고요. 아니면 처음부터 그냥 도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원본과 같이 똑같이 이 상단 부분을 다 만들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문제는 PNG 이미지 파일 같은 경우에는 내가 원하는 색상이나
뭐 세부적인 효과 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렵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통 이미지이기 때문에 아, 넥타이 이 색깔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선호하는 그런 색깔이 아니야. 이 자켓의 컬러 또한 또 뭔가 우중충해. 뭔가 바꾸고 싶단 말이죠. 근데 바꿀 수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단점이거든요. 물론 방법은 하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자켓 색깔만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그림 도구에서 배경 제거라는 이 기능이 있거든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만 이렇게 남기고 삭제를 해버린 다음에 네, 배경 색상을 바꿔버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요. 또 뭐 필요 없어질 거고요. 그리고 불필요한 부분은 뭐 잘라낼 필요성은 있을 거고요. 이렇게 바꿀 수는 있어요. 근데 이미지 파일이기 때문에 역시나 각각의 개체, 이 넥타이 부분, 그리고 셔츠 부분, 뭐 이런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뭐 그림자의 효과도 그렇고 색상 변경도 그렇고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약이 따른다는 단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 그리고 많은 뭐 파워포인트 작업을 좀 주로 많이 하시는 분들께서는 PNG 파일 이미지 형태의 아이콘을 활용을 많이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냥 뭐 꾸며주는 역할로서만 레이블에다가 뭐 넣는 방식 그런 식으로 쓰실 때는 PNG 이미지 파일이 굉장히 편하게 작업할 수 있는 방식이지만 이렇게 전체적으로 디자인의 뭔가 컨셉을 다루는 방식으로 활용할 때에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장점이 많다라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 아이콘이 갖고 있는 퀄리티나 뭐 색감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의 완성도가 정말 높다, 전혀 수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할 때는 이미지 파일로서 그냥 활용을 하시는 게 정말 작업 효율성에 있어서는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대로 활용을 하셔도 좋지만 그렇지 않고 뭔가 새로운 효과나 변형이나 수정 작업을 내가 하겠다라고 할 때는 권해드릴 수 있는 파일의 형식은 아닌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이렇게 볼 때는 좀 작업하기에는 편하죠. 편의상 어쨌든 뭐 똑같으니까요. 복사해서 이렇게 갖고 오시면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공간도 뭔가 위치가 달라. 내가 원하는 부분이 아니야. 그럴 때는 좀 잘라내 주시면 되세요. 네. PNG의 형식으로 되어 있는 아이콘들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사실 그거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뭐 불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 뭐 가려주는 방식밖에는 없다라고 전해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얘도 라인 맞춰서 뭐 이런 식으로 작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비슷한 느낌을 낼 수 있지만 PNG 파일을 활용하느냐, 뭐 처음에 제가 만들었던 것처럼 뭐 도형을 통해서 다 직접 만들어 주느냐, 뭐 이런 차이가 있을 거고 보시면 이게 더 편해 라고 분명히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역시 단점은 세부적인 수정이 불가하다는 점. 단지 그냥 그 이미지에 필요한 부분만을 남기고 불필요한 부분은 잘라내고 그런 정도밖에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게 가장 큰 단점이라는 거겠죠. 그럼 두 번째로 세 번째죠. 총 통틀어서 생각해 보면 이 PS 아이콘을 활용할 때는 어떠냐, 그거를 한번 알아볼게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둔 동일한 아이콘 파일을 갖고 오고요. 유일한 단점은 아니죠. 하나 정도의 단점이 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네. 그래서 단점은 최근에 이제 변환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는 한 1분 정도 더 걸리기는 하지만
한 단계 더 거쳐야 된다는 부분에 있어서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일하게 png 파일을 갖고 오시던 것처럼 드래그 앤 드롭 그리고 삽입 탭에서 삽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룹 해제 그리고 사실 두 번 진행을 그룹 해제를 두 번 연달아 진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한 번만 진행을 하셔도 그룹 해제는 돼요. 네, 근데 이렇게 눌러 보시면 불필요한 부분들 삭제를 하고 또 이렇게 분리된 것들이 확인이 되거든요. 지금 한 번만 그룹 해제한 상태인데, 그래서 이 형태를 그냥 유지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한 번만 진행을 하셔도 돼요. 근데 다 분리시키고 싶다라고 하실 때는 두 번 연속으로 그룹 해제를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얘도 동일하게 앞서 png 파일을 활용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고요. 문제는 아주 단순하게 만들어져 있는 아이콘 파일 같은 경우에는 이 위쪽 불필요한 부분들을 없애주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귀찮아집니다. 네. 오히려 png 파일이 더 낫죠. 네. 그냥 그림 도구에서 잘라내주면 그만이기 때문에 불필요한 부분을 없앨 때는 그게 더 편하거든요. 근데 요렇게 모든 도형으로 각각 나눠져 있는 그런 EPS 파일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없애줄 때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쉐이프 기능을 이용해서 잘라내주는 부분들이 필요하고 이런 것들도 막 조정을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복잡한 것들은 또 참 단점이 크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히려 그냥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자, 아니면 그냥 비율 상관없이 조정을 시켜주자, 그런 식으로 그런 수정 작업들을 최소화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해보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크게 뭐 문제가 되는 정도로 변형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또 위치만 조금 수정을 해주고요. 얘는 변형을 시키면 안 될 것 같네요. 네. 얘도 그냥 잘라내 줘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다 해줘야 되겠네요. 네. 그리고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그냥 잘라내기보다 도형 모양을 직사각형으로 바꾸셔서 라인만 그냥 수정을 해주시는 게 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얘는 뭐 그냥 대충, 네, 이렇게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빈 공간이 있어서 그런데요. 그럼 얘도 삼각형으로 바꿔주고 상하 대칭 뭐 이런 식으로 보완을 해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채워주고요. 그러면 완료가 되죠. 물론 이렇게만 봐서는 EPS 아이콘을 가지고 와서 작업하는 게 이 단적인 디자인 예시로는, 이 아이콘 예시로는 불편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불편한 게 사실입니다. 이 예시에서는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가지고 오는 이유는 모든 개체들이 다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색깔로 다 수정 가능하고 특정한 개체들만 모아서 효과 지정을 할 수도 있고 크기 조정도 또 자유롭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장점이 많아요. 네. 괜히 이제 많은 파워포인트 디자인을 하시는 분들께서
이 EPS 아이콘을 활용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리고 불필요한 것들을 그냥 삭제해 주셔도 되고요. 네. 넥타이 색깔 아까 뭐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것도 도형으로서 EPS 아이콘은 다 모든 개체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색상을 바꾸는 부분도 어렵지 않게, 네, 이렇게 진행을 할 수 있고요. 배경 색상 같은 경우에도 이 개체가 불필요하다고 한다면 그냥 삭제시켜 버리고 패턴 채우기 앞서 진행했던 것처럼 진행을 해볼 수도 있을 거고요. 네, 이렇게요. 그러면 아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리고 얘도 그림자를 넣어볼 수 있을 거고요. 얘도 그림자를 넣고, 깃 부분, 카라 부분도 처음에 디자인을 할 때에는 삼각형 도형을 변형해서 그 다음에 넣었지만 그 작업이 전혀 이제 필요 없어지는 거죠. 이렇게요. 나머지는 또 역시나 동일하니까 복사해서 그대로 갖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그 차이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각각의 아이콘 파일의 형식들이 갖는 장점, 단점들이 무엇인지 느끼시고 확인하실 수가 있으셨을 텐데, 설명드리는 과정에서도 전해드렸지만 뭔가 불필요한 부분들을 잘라내고 이런 것들의 과정이 좀 많이 함께 이루어져야 되는 아이콘이라면 뭔가 잘못된 생각,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디자인에 있어서만큼은 그 관점에 있어서만큼은 EPS 아이콘을 꼭 활용하시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게 반드시 필요하고, 추후에 어떤 디자인을 하든지 간에 있어서 디자인의 감각을 키우고 활용도를 높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꼭 연습하고 훈련하고 또 고민해보고 그러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어렵지 않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아이콘을 활용을 하는 건 그냥 불필요한 것들, 책이나 또 블로그에서도 제가 소개를 많이 해드리고 사용을 많이 하는 그 쉐이프 개념을 통한 도형 빼기, 뭐 그런 것들만 몇 번 해주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수고는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그 수고를 하지만 그 이상으로 내가 디자인을 함에 있어서 완성시킬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다양성이나 이런 것들은 더 많다. 그 혜택이, 편익이 더 크다라는 것들을 느낄 수 있게 해주는 EPS 아이콘 형식이기 때문에 아이콘 자료를 통해서 디자인을 하실 때에는 꼭 PNG보다는 EPS 아이콘을 활용하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총 3가지 방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처음에는 도형, 그리고 PNG 파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 그리고 EPS 아이콘으로 활용하는 방식. 3가지 모두 장점, 단점이 있는데요. 아이콘의 퀄리티나 수준, 그리고 내가 작업하고자 하는 방향, 수정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셔서 미리 또 아이콘을 보시면서 생각해 보신 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그 상황에 맞게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